물론입니다. 형씨, 술 한 잔 더 따르시게. 이건 도덕선생의 훈계도 아니고 심리학자의 따분한 이론도 아니니까. 이건 피와 살, 뼈와 피부에 대한 이야기. 60평생, 70평생? 켜켜이 쌓인 시간에 제 아래 꺼진 줄만 알았던 그 원초적인 떨림에 대한 이야기라네. 자네들이 잊어버린 춤. 자네의 여인이 여전히 속으로 함께 추길 기다리는 그 태초의 춤에 대한 이야기지. 여보게들, 내 친구들. 사방이 고요에 잠긴 깊은 밤, 낡은 괴종시계의 규칙적인 태엽 소리와 옆에 누운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울 때 문득 지독하게 외로워지는 그런 밤이 있지 않나. 누군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익숙한 침실. 수십 년 세월의 비바람을 함께 맞은 이 침대 위에서 문득 나 자신이 남아도는 것 같아. 외로운 그런 밤 말일세. 그날 밤도 그랬지. 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누워 등 뒤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 내 숨결처럼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망망대해의 건너편처럼 아득한 온기였지. 그녀가 몸을 뒤척이자 낡은 매트리스가 애처롭게 삐걱거렸고 익숙한 파스 냄새가 코를 찔렀어. 늙음의 냄새, 체념의 냄새였지. 그 순간 이름 모를 거대한 파도가 내 안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 하고 솟구쳐 올랐네. 젊은 시절의 혈기처럼 무작정 타오르는 욕망이 아니었어. 그건 다른 무엇이었지. 더 깊고 더 절실한 갈망. 만지고 싶고 이어지고 싶고 이 몸뚱이가 그저 멈출 날만 기다리는 낡은 기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그런 갈증이었어. 나는 몸을 돌렸네. 아주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마치 내 집 안방을 훔치러 온 도둑놈처럼 삽자루를 잡고 펜대를 잡고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자식들 손을 잡아 이끌던 내 거친 손이 그 순간 가엾게도 떨리고 있었네. 그 손은 우리 둘 사이의 좁디 좁은 공간, 불과 한 뼘이지만 심연처럼 느껴지는 그 허공 위를 배회했지. 나는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싶었어. 한때는 하얀 아오자이 속에서 가늘게 빛나던, 이제는 세월과 출산의 흔적으로 둥글고 부드러워진 그 허리 말일세. 그저 소박한 접촉. 당신이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소 라는 확인. 그것 하나면 좋겠어. 하지만 내 손가락이 그녀의 잠옷에 닿기 불과 1mm 전 나는 변화를 감지했네. 그녀의 숨결은 여전히 고르지만 그 안에 찰나의 멈춤이 있었어. 움직이지 않는 등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쳐지는 게 느껴졌지. 그리고 그녀는 몸을 뒤척였네. 아주 가볍고 자연스럽게 이불이 밀려나고 내 손은 목표를 잃고 차가운 허공으로 툭 떨어지기에 충분한 움직임이었지. 그녀는 완전히 내게 등을 돌렸어. 살과 뼈로 이루어진 부드럽지만 견고한 성벽이 우리 침대 위에 세워진 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네. 이 거절의 감각은 칼에 베인 것처럼 아프진 않았지만 마치 서서히 퍼지는 독약처럼 온몸을 저릿하게 만들었어. 나 자신이 비참하고 쓸모없게 느껴졌지. 나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세월의 얼룩이 묻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면 이 나이가 되면 사랑이란 건 식어버리고 그저 부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함께 사는 습관만 남는 것인가? 우리 60, 70의 사내들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부하지.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란 게 뭔가 매달 생활비를 가져다 주는 것, 지붕에 새이는 곳을 고치는 것, 아프다는 아내를 병원에 태워다 주는 것.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 스스로를 좋은 남편,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여겼지. 그리고 우리는 잊었어. 매일 밤 옆에 눕는 그 여인이 단순히 내 동반자, 집안의 안주인, 아이들의 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간과 책임감 감흥 전해야 시간과 책임감이라는 껍질 깊은 곳에 그녀는 여전히 여자로 존재한다는 것을 은밀한 갈망을 품고 우리가 탐험을 멈춘 지 너무나도 오래된 신비로운 대지와도 같은 몸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기억나나? 자네들 첫날 밤 혹은 서툴렀던 연애 시절. 우리는 마치 미지의 땅에 첫 발을 내디딘 탐험가처럼 호기심과 열정에 차 그녀의 몸을 탐험했지. 모든 곡선은 하나의 언덕이었고 모든 부드러운 살결은 하나의 계곡이었으며 모든 머리카락은 한 줄기 시냇물이었어. 우리는 입술과 손, 영혼까지 동원해 그 관능의 지도를 그려나갔고 기억 속에 새겨 넣었지. 어디가 가장 민감한지, 어디를 만져야 그녀가 전율하는지, 어디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터져 나오는지. 우리는 그 대지 위에서 실로 유능한 예술가였네. 그런데 그 후는 삶, 먹고 사는 문제, 자식들, 산더미 같은 걱정거리가 우리를 휩쓸어 갔지. 우리는 지름길을 택하기 시작했어. 더 이상 탐험하고 음미할 시간이 없었지. 그저 익숙한 거점을 향해 서둘러 기계적으로 다가가 하나의 욕구를 해소할 뿐이었어.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그 황홀한 춤을 밤마다 치르는 체조처럼 만들어버렸네. 점차 그 지도는 우리 마음속에서 희미해졌고 한때 향기로운 꽃과 달콤한 과실로 가득했던 그 대지는 메마른 불모지가 되어갔지. 우리는 낡아빠진 길 위를 그저 왕복하면서 왜 그 땅이 예전처럼 뜨겁게 응답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어. 우리는 시간을 탓했고 나이를 탓했지. 그녀가 변했다. 몸이 건조해졌다고 탓했어. 하지만 진실은 여보게들, 그 땅은 죽지 않았다는 거야. 그저 깊이 잠들어 있을 뿐 성급한 정복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정원사, 인내심 있는 탐험가가 존중과 애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네. 황혼역 여인의 몸은 화사한 봄의 들판이 아니라 깊고 그윽한 아름다움을 지닌 가을의 정원과 같아. 화려하게 색을 뽐내는 꽃은 없지만 그 대신 세월의 깊이를 담은 단풍과 한평생의 정수가 응축된 달콤한 과실이 있지. 그 정원을 음미하려면 젊은 놈처럼 무작정 돌진해서는 안 돼. 아주 천천히 걸으며 낙엽 구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온 뒤 축축한 흙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하며 나무에 매달린 채 익은 과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네. 이 나이의 관능은 생기가 넘치는 곡선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암시에 무심한 듯 스치면서도 심장을 울리는 의도를 담은 접촉에 있네. 그녀가 부엌에서 분주할 때 남편이 아니라 여전히 그녀에게 미쳐있는 애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 있네. 그녀의 귓가에 대고 자식들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 바꾼 샴푸 향이 참 좋다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에 있네. 좁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노골적이지 않을 만큼 가볍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만큼은 확실하게 그녀의 허리를 무심코 스치는 그 손길에 있네. 그날 밤 그녀의 거절 뒤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베란다로 나가 담배 한 대를 물었지. 하얀 담배 연기가 밤 공기 속에서 흩어지는 모습이 꼭 내 머릿속 엉클어진 상념들 같았지. 나는 기억을 더듬었어. 옛날의 그녀를, 낡은 자전거 뒤에 그녀를 태우고 달리던 어느 오후. 그녀의 목덜미에서 나던 짭짤한 땀 냄새를, 당황할 때면 아래 십술을 지그시 깨물던 그 모습을, 등 뒤에서 껴안을 때면 내 손이 언제나 찾아가던 그 허리에 매끄럽던 살결을. 그 기억들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감각이었어. 생생하고 애끓고 내 늙은 피를 다시 뜨겁게 드는 듯했지.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 참혹한 진실을.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몸과 대화하는 법을 몰랐던 걸세. 나는 그 원초적인 언어, 살갗의 언어를 잊어버린 거야. 나는 낡아빠진 단어, 시대에 뒤떨어진 문법으로 계속 말을 걸려 했고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놀랐던 거지? 아니, 그녀는 이해했어. 그저 지겨운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에 지쳤을 뿐. 문제는 그녀에게 욕망이 없다는 게 아니었어. 문제는 내가 그 욕망을 일깨우는 법을 몰랐다는 것이었지. 나는 게으른 연주자가 되어버렸던 걸세. 귀한 고악기, 구레키를 앞에 두고 지겹도록 낡은 곡조 하나만 반복해서 연주하는 나는 그 악기가 매일 다른 음색, 다른 울림을 가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새로운 화음을 찾아낼 만큼
섬세한 예술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었던 거야. 오늘 밤 나는 자네들에게 아내와 잠자리 하는 법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야. 그건 자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자네들에게 춤을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네. 아주 느리고 섬세하며 관능으로 가득 찬 춤을. 모든 접촉이 하나의 음표가 되고 모든 애무가 한편의 시가 되는 그런 춤을. 잠들어버린 대지를 다시 일깨우고 습관이라는 메마른 땅을 풍요로운 에덴 동산으로 바꾸는 기술을 자네의 여인에게.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말일세. 당신은 여전히 여자요. 갈망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 여자. 그리고 나, 이 늙은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미쳤던 그 시절의 애인이요. 라고 자네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잊게. 누렇게 바랜 낡은 지도는 던져버리게. 오늘 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살갗의 언어를 다시 배우고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는 거지. 그녀의 심장과 영혼으로 직행하는 지도 말일세. 그리고 날 믿게 이 비밀을 손에도 넣는 순간 자네들은 육체적 친밀함 뿐만 아니라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바로 그 여자를 되찾게 될 걸세. 알겠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들, 서막은 지났고 우리는 자신의 침대 위에서 잊혀진다는 씁쓸함을 맛보았지. 이제 소매를 걷어붙일 시간이네. 힘든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만 배는 더 섬세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이야. 바로 세월에 발해버린 지도를 우리가 사막이 되었다고 믿었던 그 낙원으로 향하는 지도를 다시 읽는 법을 배우는 일이지. 이건 목록이 아니네. 이건 하나의 교향곡을 이루는 5개의 악장이며 오직 2사람만이 함께 출 수 있는 원초적인 춤의 5걸음이라네. 젊은 시절의 서툰 공격, 풋내기 같은 접근법은 잊어버리게. 이제 우리의 힘은 근육에 있는 게 아니라 손끝에, 숨결에, 고요함과 집중력에 있네. 그녀의 몸은 마치 먼지 쌓인 채 구석에 방치된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아. 진정한 예술가만이 시간의 먼지를 닦아내고 현을 다시 조율하며 하늘과 땅을 녹여버릴 소리를 내기 위해 활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아는 법이지. 첫 번째 춤사위는 아주 소박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네. 바로 목덜미와 귓바퀴에서 말일세. 이곳이 바로 관문이자 초대이며 춤이 시작되는 곳이지. 한번 시험해보게. 텔레비전에서 지루한 뉴스가 흘러러 나올 때 2사람이 나란히 앉아있을 때 말이야. 방안은 고요하고 아나운서의 단조로운 목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나른하게 울려 퍼지지. 아무 말도 하지 말게. 피곤한 척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그녀의 등 뒤로 손을 뻗게.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스친 뒤 천천히 어깨선을 따라 위로 올라가게. 이제 신성한 순간이 다가왔네. 손가락으로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옆으로 넘겨 하루 종일 감춰져 있던 하얀 목덜미, 그 금단의 땅을 드러내는 거야. 그 피부가. 자네들은 아는가? 이상할 정도로 민감하다는 것을. 그곳은 그녀의 가장 원초적인 체향이 머무는 곳이고 그녀의 목걸이가 조용히 자리한 곳이며 힘들게 정원을 가꾼 어느 오후에 자잘한 땀방울이 맺혔던 곳이지. 검지손가락 하나만으로 아주 가볍게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첫 번째 경추까지 스쳐내리게. 힘을 주지 말게. 마치 깃털로 귀한 비단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상상하게. 그러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희미한 전율을 느낄 수 있을 걸세. 그건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달콤한 전류이자 갑작스러운 각성의 순간이지. 온갖 걱정거리로 굳어있던 그녀의 어깨는 저절로 힘이 풀리고 아래로 처질 걸세. 그녀는 아마 깜짝 놀라 의아함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자네를 돌아볼지도 모르지. 괜찮네. 그저 부드러운 눈빛과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소로 그녀를 바라봐주게. 그리고 탐험을 계속하게. 귓바퀴로 손가락을 옮겨 그 섬세한 곡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부드러운 귓불에서 멈추는 거야. 2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매만져주게. 이 접촉은 수만 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네. 나 여기 있소. 아무것도 원하지 않소.
그저 당신을 느끼고 싶을 뿐. 나는 당신을 음미하고 있어. 나와 함께 낚시를 다니는 친구. 서방이 이걸 시도했지. 그 늙은 친구가 말하길. 처음 그렇게 했을 때. 시장 물가를 투덜대던 아내 엔가 여사가 갑자기 입을 닫았다고 하더군. 그녀는 몇 초간 조각상처럼 앉아있더니 천천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고 하네.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몸짓이었다고. 그는 그 순간 욕망이 아니라 목이 메일 듯한 사랑을 느꼈다고 했어. 그는 첫 번째 관문을 연 걸세. 그리고 그 문이 열리면 앞으로의 길은 훨씬 더 넓어질 걸세. 자네의 손이 목덜미를 정복했다면 이제 나른하게 팔을 타고 내려와 두 번째 춤사위로 향하게. 바로 손목 안쪽일세. 아, 손목이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그녀의 손을 잡지. 하지만 우리는 이곳의 감정의 강이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네. 이렇게 한번 해보게. 그녀의 손을 잡을 때 그냥 잡지 말고 그녀의 손을 살짝 돌려 손목 안쪽이 하늘을 향하게 하게. 그곳의 피부는 어찌나 연약한지 마치 신비로운 근원을 향해 흘러가는 강줄기처럼. 희미한 푸른 혈관이 비칠 정도로 얇지. 그리고 거기에 엄지손가락을 대면 생명의 고동, 자네의 살갗 아래에서 뛰고 있는 그녀의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네. 그건 가장 원초적이고 적나라한 연결이지. 자네의 엄지손가락으로 아주 천천히 그 부드러운 피부 위에 나른한 원을 그리게.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의 원이 다음 원으로 이어지도록. 이 접촉은 시끄럽지도 요구하지도 않네. 그저 속삭일 뿐이지. 나는 귀가 아니라 살갗으로 당신의 말을 듣고 있소. 당신의 맥박을 느끼고 당신의 흐름에 나를 맡기고 있소. 이 느낌은 이상하게도 관능적이라네. 육체의 관능이 아니라 교감의 관능이지. 그녀는 자신이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받고 있다고도 느끼게 될 걸세. 옆집 사는 평생 장부만 들여다보던 무뚝뚝한 투한 서방이 내 말을 들었지. 어느 날 저녁 아내 마이 여사가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대.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손목 위에서 엄지손가락에 춤을 시작했지. 그가 말하길 처음엔 그녀의 손이 약간 뻣뻣했지만 점차 그의 손 안에서 부드러워졌다고 하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다른 쪽 손, 자유로운 손으로 그의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부드럽게 쥐었다고 하더군. 말없는 대화가 오간 거지. 일종의 타협, 화해, 그리고 조용한 초대였네. 그날 밤 그는 그녀가 아주 깊은 잠을 잤고 그가 그녀를 껴안았을 때 더 이상 몸을 피하지 않았다고 했어. 손목에서부터. 여인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위로 이끌어. 그녀 자신조차 때때로 잊어버리지만 잠재의식 속에서는 늘 찬미받기를 갈망하는 곳으로 안내하네. 그게 바로 세 번째 춤사위, 쇄골이라네. 오, 쇄골, 그건 여성미의 윤곽선이며 얇은 목걸이 하나를 한없이 매혹적으로 만드는 곳이고 맨 어깨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곳이지. 우리는 뼈가 앙상하고 부드럽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치곤 하지. 하지만 친구들, 바로 그 연약함, 그 각진 아름다움이 치명적인 매력을 만들어내는 걸세. 이렇게 한번 해보게. 그녀가 옷을 갈아입을 때 혹은 자네가 그녀의 단추를 채워줄 때 손가락이 무심코 조금 더 머무르게 하게. 검지와 중지, 두 개의 작은 배처럼 가슴 중앙의 움푹한 곳에서부터 어깨 끝까지 쇄골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피부 아래 섬세한 뼈의 윤곽을 느껴보게.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게. 이 접촉은 조용한 찬사. 남아있는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무언의 시와 같네. 나는 여전히 보고 있소. 당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엄마나 아내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한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이건 그녀에게 자신이 여전히 갈망의 대상이며 감상할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이라는 느낌을 되살려주네. 노골적으로 유욕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시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능을 불러일으키지. 내가 아내에게 이걸 시도해 본 적이 있네. 어느 날 그녀가 목이 넓게 파인 옷을 입었지. 그녀가 물건을 찾으려고 몸을 숙였을 때
수십 년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녀의 쇄골이 보였어. 나는 그녀 곁으로 다가가 그 곡선을 따라 손을 스쳤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놀라움과 함께 어린 소녀처럼 수줍음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뺨이 붉어졌지. 그 붉은 빛은 어떤 화장품보다도 아름다웠어. 그날 밤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무언가 아주 다른 분위기가 흘렀네.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새로운 부드러움과 헌신이 있었지. 앞모습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면 춤은 우리를 뒤쪽으로 기둥이자 버팀목이 되는 곳으로 이끌어가네. 네 번째 춤사위, 바로 등줄기일세, 여자의 등. 그 등은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를 짊어져 왔는가. 임신의 무게로 휘었고 아픈 아이를 돌보던 밤들로 굽었으며 이름 없는 가사 노동으로 지쳐있지. 우리는 보통 그녀가 쑤신다고 할 때나 등을 두드려줄 생각만 하지. 하지만 우리는 등을 어루만지는 법을 잊어버렸네. 밤에 그녀가 등을 돌리고 누웠을 때 습관처럼 서둘러 껴안지 말게 가까이 다가가 자네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가볍게 닿도록 하게. 그리고 따뜻한 손바닥 전체를 그녀의 등 중앙에 올려놓게. 손바닥 아래에 생명을 느껴보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척추를 따라 어깨뼈에서부터 둥근 엉덩이, 위 오목한 허리까지 쓸어내리게. 그리고 다시 천천히 위로 올라오게. 이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거친 마사지가 아니야. 이건 안도감을 주고 보호의 힘을 담은 애물 안에 마치 자네의 손으로 그녀 영혼의 모든 주름을 펴주는 것과 같지. 내가 여기 있소.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오. 내가 대신 짊어주겠소. 라고 말하는 것과 같네. 그렇게 할 때 귀를 기울이게 그녀의 숨소리를 점차 깊어지고 고르게 될 걸세. 처음엔 긴장했던 그녀의 등 근육이 자네의 손바닥 아래에서 점차 이완되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껴보게. 그녀의 몸은 무의식적으로 자네의 손에 기대올지도 모르네. 온기를 찾고 달콤하게 항복하는 몸짓이지. 그녀는 아마 나지막한 한숨, 거의 신음에 가까운 극도의 만족감을 표현하는 소리를 낼지도 모르네. 그 순간이 바로 그녀가 방어의 껍질을 벗고 자신의 남자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음을 알기에 여자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지. 내 술친구 무뚝뚝한 탄서방이 이 방법을 썼지. 그는 매일 밤 5분만 그렇게 했을 뿐인데 아내의 잠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는 그녀 자체가 더 생기 있고 부드러워졌다고 하더군. 그는 껄껄 웃으며 말했지. 내 손이 망치질만 하는 줄 알았더니 신선들의 약이기도 하더군. 그리고 마침내 춤이 거의 끝나갈 무렵 몸이 깨어나고 영혼이 위로받았을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신성한 마지막 춤사위에 이르네. 그건 육체적 친밀함을 넘어 영혼에 닿는 것이지. 바로 이마와 관자놀이일세. 이건 축복의 접촉이자 최상의 위로라네. 그녀가 꿈나라로 빠져들고 숨소리가 고요해졌을 때 아주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게 한 점의 욕망도 없는 감사와 존경의 입맞춤을 그 후 손가락 끝으로 세월의 잔주름이 깊게 새겨진 그녀의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게 느리고 규칙적인 원을 그리면서 이 접촉에는 기묘한 힘이 있네. 모든 근심을 녹여버리는 힘, 돈, 자식, 병에 대한 하루의 모든 걱정이 자네의 손바닥 아래에서 녹아내리는 듯하지. 그건 그녀를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안전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의 굳건한 보호와 숭배를 느끼게 하네. 이건 더 이상 유혹이 아니야. 이건 치유라네. 그리고 한 여인이 자신의 남자에 의해 치유받았을 때 그녀의 영혼은 그를 향해 완전히 열릴 걸세. 더 이상 어떤 장벽도 없을 걸세. 이것이 바로 춤의 절정이며 마지막 음표. 침묵하지만 영원히 울려 퍼지는 음표라네. 그건 두 사람의 사랑이 단순히 살갗의 끌림이 아니라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두 영혼의 융합이라는 최종적인 확인이지. 이 마지막 춤사위를 끝내고 나면 그저 조용히 누워 그녀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어보게
어떤 정복도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될 걸세. 자네는 그녀 안의 여인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자네 자신 안의 예술가, 연인, 그리고 진정한 남자를 깨운 셈이니까. 아, 나의 오랜 친구들. 우리는 원초적인 춤의 첫 5걸음을 함께 내디뎠지. 느껴지는가? 손끝에 희미한 떨림.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땅으로의 여정을 상상할 때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은근한 설렘을. 하지만 아직 기뻐하긴 이르네. 그 5걸음은 이제 막 시작된 서곡. 하나의 초대장에 불과해. 마치 낡은 사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무거운 문이 겨우 한 뼘 열린 것과 같지. 이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걸세. 이 장장은 친구들,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춤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네. 하나의 접촉을 하나의 주문으로 하나의 애물을 모든 장벽을 휩쓸어버리는 강물로 바꾸는 기술이지. 이것은 소생의 기술이며 꺼져가는 숯불을 활활 타오르는 산불로 바꾸어 수십 년의 냉기를 불태워버리는 방법이라네. 자네들도 알다시피 내가 말한 5군데의 접촉은 그리 대단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 18살짜리 녀석도 할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풋내기 젊은이와 우리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집중과 진심일세. 젊은 녀석은 정복하기 위해,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만지지만 우리는 헌신하기 위해,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리고 경탄하기 위해 만지네. 우리의 손은 도구가 아니라 화필이며 악기라네. 자네가 그녀의 목덜미를 만질 때 그건 단순히 살갗을 만지는 게 아니야. 그건 그녀가 자식 걱정에 뜬 눈으로 지새운 모든 밤을, 그녀가 속으로 삼켜야 했던 모든 쓰디쓴 말을, 그녀가 수년간 어깨에 짊어져온 보이지 않는 짐을 만지는 걸세. 자네가 그녀의 손목을 어루만질 때 그건 단순히 맥박을 느끼는 게 아니야. 그건 기쁨, 슬픔, 그리고 빛바랜 희망에 대한 그녀의 말 없는 심장의 이야기를 듣는 걸세. 이건 진정한 의미의 재발견이라네.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 위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바로 그 땅을 재발견하는 거지. 마치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어느 날 문득 낡은 문짝의 나뭇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마룻바닥에 얼마나 멋진 그림을 그리는지 깨닫는 것과 같아. 친구들, 친밀함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끝없는 여정이라네. 이 나이의 친밀함은 성냥불처럼 확 타올랐다 꺼져버리는 불꽃이 아니야. 그건 습관과 책임감이라는 제 밑에 깊이 묻혀 있는 숯불과 같네. 그건 여전히 그곳에 은은하게 기다리고 있네. 내가 말한 그 섬세한 접촉들은 바로 끈기 있게 부는 부드러운 바람과 같아. 한 번 스쳐가는 바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꾸준히 부는 부드러운 바람은 서서히 재를 날려보내고 마침내 붉게 타오르는 숯불을 드러내지. 그리고 그 숯불들은 불꽃을 피우고 온몸과 영혼의 온기를 퍼뜨릴 걸세. 그건 단순한 유격을 넘어선 다른 종류의 욕망, 더 깊은 갈망을 깨우네. 그건 연결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내 배우자의 눈에 내가 여전히 가치 있고, 여전히 갈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갈망이지. 그건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한 여자로 돌아가고픈 갈망이라네. 그 차이를 알겠는가? 아내는 책임감이고 엄마는 희생이지만 여자는 하나의 신비이자 초대장이며 매혹적인 금단의 정원이라네. 그리고 자네들, 바로 자네들만이 그 정원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네. 자네가 존중과 숭배의 마음으로 그녀를 만질 때 그녀는 응답할 걸세. 하지만 젊은 시절처럼 젠이 열정적이고 시끄러운 반응을 기대하지는 말게. 아님,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의 반응은 훨씬 더 섬세하다네. 그건 아마 희미한 한숨일 수도, 자네의 품 안에서 완전히 힘을 뺀 몸짓일 수도 있네. 무의식적으로 자네의 손을 찾아와 자연스럽게 깍지를 끼는 손가락일 수도 있네.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기와 보호를 찾아 그녀의 부드러운 몸을 자네에게 기대오는 몸짓일 수도 있네.
그리고 날 믿게. 그렇게 마음을 연 여자보다 더 매혹적인 것은 없다네. 더 이상 방어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으며 완전히 믿고 자신을 맡기는 여자. 그 헌신의 아름다움은 어떤 뜨거운 곡선보다도 더 강렬하다네. 바로 그때가 진정한 춤이 시작되는 순간이지. 두 몸이 더 이상 별개의 객체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순간, 자네의 숨결이 그녀의 숨결이 되고 자네의 심장 박동이 그녀의 심장 박동과 하나가 되는 순간, 말일세 자네들에게 또 다른 비밀, 더 높은 수준의 몸의 언어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네. 다섯 접촉의 춤이 감각을 깨웠을 때 서둘러 목적지로 향하지 말게. 잠시 머물게. 그녀의 온몸을 탐험할 대지로 만들게. 자네의 입술을 개걸스럽게 키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게. 감긴 그녀의 눈꺼풀에 키스하고 입술 아래 속눈썹의 떨림을 느껴보게. 코끝에 웃음꽃이 피었던 입가에 키스하게. 그녀의 턱선을 따라 목으로 내려와 생명의 고동이 강하게 울리는 쇄골의 움푹한 곳에 머물게. 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드러운 붓처럼 그녀의 피부 위에 보이지 않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용하게. 귓바퀴 뒤에서 어깨로, 쇄골에서 가슴골로 가벼운 핥음 하나하나가 속삭임이자 말없는 질문이라네. 그녀는 말로 대답하지 않고 전율과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으로 대답할 걸세. 그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네. 그리고 자네의 손 쉬게 두지 말게. 한 손이 그녀의 등을 어루만지는 동안 다른 한 손은 앞쪽을 탐험하게 하게. 자네의 아이들을 품었던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스치게. 희미한 튼살 자국을 소중히 여기게. 그건 희생의 훈장이라네. 그녀의 가슴에 손을 얹되 거칠게 주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네. 손바닥 전체로 예전처럼 탄력 있지는 않지만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그 가슴을 감싸 안게. 부드럽게 문지르며 손 안의 무게를 느껴보게. 그건 생명의 셈이자 여성성의 상징이라네. 숭배하게. 그리고 마침내 때가 무르익어 그녀의 온몸이 자네의 손가락과 입술 아래에서 떨리는 악기가 되고 그녀의 숨결이 가빠지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올 때 바로 그때가 성소로 들어갈 시간이네. 하지만 침략자가 아니라 순례자처럼 들어가게. 아주 천천히, 아주 소중하게. 그녀가 자네의 존재, 둘이 하나가 되는 합의를 느끼게 하게.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게. 눈을 감지 말게. 한평생이 담긴 그 깊은 눈 속을 들여다보고 자네 눈 속의 숭배를 그녀가 보게 하게. 사랑의 리듬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때로는 가깝고 때로는 멀어지며 때로는 강렬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느린 왈츠가 되게 하게. 그녀의 몸에 귀를 기울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걸세. 그녀가 자네를 이끌어줄 걸세. 이러한 소생은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네. 그건 과정이라네. 인내가 필요하지. 첫날 밤에는 그녀가 여전히 망설일지도 모르네. 둘째 날에야 비로소 조금씩 마음을 열지도 모르네. 하지만 낙심하지 말게. 계속해서 집중과 존중의 씨앗을 뿌리게. 매일 조금씩. 그녀가 요리할 때 목덜미를 만져주고 텔레비전을 볼 때 손목을 어루만져주고 잠들기 전에 이마에 키스해주게. 그런 작은 일들이 메마른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네. 점차 그 나무는 되살아날 걸세. 새싹이 돋고 잎이 나고 어느 날엔가는 오직 자네만이 감상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꽃을 피울 걸세. 그리고 그 인내에 대한 보상은 친구들 값을 매길 수 없다네. 자네는 단순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되찾는 게 아니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지. 자네는 평생의 동반자를 되찾게 될 걸세. 그녀가 더 많이 웃는 것을 보게 될 걸세. 그녀의 눈이 다시 반짝이는 것을 보게 될 걸세. 그녀가 더 부드러워지고 잔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걸세. 왜냐하면 사랑받고 존중받고 갈망의 대상이 되는 여자는 그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때문이라네.
그녀는 자네에게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 되고 매일의 폭풍우 뒤에 기댈 수 있는 평화로운 항구가 될 걸세. 두 사람 사이의 연결은 더 이상 책임감의 밧줄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의 강, 하류로 갈수록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강물이 될 걸세.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생의 기술이며 원초적인 춤의 절정이라네. 그건 단지 두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인생의 가을에 이르러 두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네. 자, 나의 친구들. 우리는 재발견의 춤사위를 함께 추었고 빛바랜 줄만 알았던 관능의 지도를 다시 읽는 법을 배웠네. 우리는 집중의 기술에 대해, 하나의 접촉을 신성한 언약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지. 이제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네. 바로 결론일세? 하지만 이건 도덕 강의처럼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충고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야. 아니, 이건 행동을 촉구하는 하나의 호소이며 밤중에 울려 퍼지는 뿔라팔 소리이고 바로 자네들 집 안에 있는 잊혀진 땅으로의 원정을 시작하라는 부름이라네. 이제 말을 살과 피로, 생각을 억누를 수 없는 전율로 바꿀 시간이네. 기다리지 말게. 친구들,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게. 결혼기념일이나 그녀의 생일을 기다리지 말게. 사랑, 특히 친밀함은 기념일에만 주는 선물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이고 살기 위해 마시는 물이라네. 자네들은 생일이 되어야 숨을 쉬는가? 기념일이 되어야 물을 마시는가? 그런데 왜 평생의 반려자와 연결되기 위해 기다리는가? 우리 늙은 사내들의 가장 큰 실수는 항상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네. 내일 그녀와 이야기해야지. 내일은 더 다정하게 대해야지. 주말에 생각해보자. 하지만 내일은 결코 오지 않네. 내일은 또 내일의 걱정거리가 있지.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는 제자리에 서서 우리의 여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점점 더 말이 없어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라네.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맬 수 없는 공간이 생길 때까지 늙어서 주책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게. 그 생각이야말로 낭만을 가장 빨리 죽이는 독약이라네. 그건 우리의 게으름과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핑계일 뿐이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것. 하지만 내가 묻겠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과 남남처럼 지내며 전기세 고지서나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로만 소통하는 것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게 있는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외로운 것보다 더 비참한 게 있는가? 사랑에는 정년이 없네. 욕망은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네. 20살에는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맹렬했지만 70에는 표면에서 포효하지는 않지만 대륙을 움직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심해의 해류와 같네. 우리의 임무는 새로운 폭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수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강렬한 흐름을 느끼며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네. 바로 오늘 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밤일세. 자네와 그녀가 모든 일을 마치고 텔레비전이 꺼지고 손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밤의 정적 속에 오직 두 사람만 남았을 때 평소처럼 서둘러 침대에 올라 등을 돌리지 말게.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거나 자네를 위해 작은 잔의 술 한 잔을 따르게. 그녀 옆에 앉되 소파 양끝이 아니라 무릎이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게. 대화를 시작하되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녀에게 물어보게. 오늘 즐거웠던 순간이 있었소. 또 물어보게. 우리 옛날에 통일극장에서 영화 봤던 날 기억나오? 기억을 불러일으키게. 왜냐하면 기억은 메마른 영혼을 위한 최고의 윤활유이기 때문이라네. 그리고 대화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재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게. 내가 말한 5가지 접촉 중 하나를 선택하게. 전부 다 할 필요는 없네. 하나면 충분해. 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게. 예를 들어 자네가 손목을 선택했다면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새를 잡듯이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게. 그 손을 들여다보게. 자네를 위해 수많은 식사를 준비하고 수많은 옷을 빨고 자네가 실패했을 때 위로해 주었던 그 손을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 마디에 입을 맞추게. 감사의 키스를.
그리고 그녀의 손목 위에서 엄지손가락에 춤을 시작하게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는 동안 계속 대화를 나누거나 그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게 세월에 거칠어진 자네의 손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게 말없이 오직 온기와 떨림만으로 전하는 이야기를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녀가 손을 빼더라도 억지로 잡지 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게 미안하오 내 손이 너무 찼나보 그녀에게 시간을 주게 여자는 미모사 꽃과 같아서 조금만 세게 건드려도 잎을 닫아버린다네 하지만 자네가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부드럽다면 그 꽃은 서서히 다시 피어나 그 안에 숨겨진 눈부신 아름다움을 드러낼 걸세. 중요한 것은 자네의 의도라네. 눈에 노골적인 욕망을 담고 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방어할 걸세. 하지만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듯 존중과 숭배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녀는 녹아내릴 걸세. 왜냐하면 평생의 반려자는 나이가 얼마든 자신의 남자의 눈에 자신이 여전히 여자로 비치길 바라는 은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라네. 밥 짓는 기계, 아이 보는 사람, 혹은 병든 노파가 아니라 바로 여자. 사랑받을 몸, 이해받을 영혼, 발견될 비밀을 가진 여자. 그리고 자네들, 바로 자네들만이 그녀에게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네. 의사는 그녀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자식들은 그녀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자네만이 그녀가 다시 여자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네. 그건 특권이자 신성한 책임이라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춤이 시작되면 거기서 멈추지 말게. 그것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게. 그녀가 설거지할 때 뒤에서 껴안고 턱을 그녀의 어깨에 기대고 머리카락에 향기를 맡는 것. 공원을 산책할 때 손을 꽉 잡는 것. 그녀가 지나갈 때 등을 어루만져 주는 것. 그런 작고 불현듯한 접촉들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소나기와 같네. 그건 사랑을 다시 싹트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푸르게 만들 걸세. 내 친구, 낚시광인 무뚝뚝한 탄서방의 이야기를 해주겠네. 내 말을 듣고 그 늙은 친구가 시도했지. 첫날 밤 그는 아내의 등을 겨우 쓸어주었을 뿐 아내는 아무 말도 없었지. 둘째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어깨와 목덜미까지 주물러 주었네. 아내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지. 셋째 날 그가 아내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대. 당신 왜 그래요? 탄서방은 너무 놀라 더듬거렸지? 그야 당신이 쑤신다고 해서. 아내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대. 그가 말하길 2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고. 그녀가 말했지. 쑤시긴 쑤시는데 계속해요. 그리고 그녀는 먼저 그의 목에 팔을 감았대. 텐서방은 감격에 겨워 아직도 목소리가 떨리며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네. 그가 말했지.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 임마. 그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가 다시 남자가 된 것 같았다고. 보았는가 그렇게 간단한 거라네?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비싼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진심, 집중, 그리고 시작할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되네. 어색함을 극복할 용기, 거절당할 가능성에 맞설 용기, 그리고 자신의 여자 앞에서 약해지고 다정해질 용기. 말일세. 그러니 내 결론은 이게 전부라네. 읽고 그냥 넘기지 말게. 고개를 끄덕이고 내일이면 잊어버리지 말게. 행동하게. 바로 오늘 밤 자네 곁에 앉아있는 반평생을 수많은 폭풍우를 함께 헤쳐온 그 여인을 바라보게. 그녀의 눈과 주름을 보게. 그건 그녀가 자네와 가족을 위해 바친 웃음과 눈물의 흔적이라네. 희끗희끗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보게. 그건 결코 낡지 않을 사랑 위에 내려앉은 시간의 먼지라네. 그리고 손을 내밀게. 그녀를 만지게. 두 사람만의 춤을 시작하게. 느리고 부드럽고 관능으로 가득 찬 춤을.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시작이라네. 그리고 한번 시작되면 결코 끝나지 않을 걸세.
그 춤은 두 사람의 황혼역 세월의 배경음악이 되어 그 세월을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숨결까지 이어지는 열정적이고 황홀한 춤으로 만들어줄 걸세. 가보게. 나의 친구들, 자네들 안에 예술가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네. 그리고 자네들의 귀한 악기 또한 가장 멋진 선율을 연주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네.